12구 참선하고 나서 예년에 이태원에서 일방통행 통제했다고 이번에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득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기사도 엄청 많이 했더만.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 작년 10월 31일입니다. 할로윈이에요. 사고가 난 세계 음식 문화 거리예요. 경찰들이 지금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라고 하잖아. 경광봉을 이렇게 막 흔들죠. 내려가라고 하는 저 골목이 사고가 난 골목이에요. 세계 음식 문화거리, 사고가 난 골목과 교차하는 그 골목 초입에서 지금 한 15명, 20명 정도의 경찰이 서가지고 양쪽으로는 통행을 하지 말고 사고가 난 길 골목으로 내려가라고 한쪽 방향으로 통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통행을 유도하는 거라고. 이게 일방통행이죠. 이걸 혼잡 경비라고 부르든 또는 뭐 동선 통제라고 부르든 한 방향으로 다중의 흐름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 경광봉을 든 경찰이 바로 기동대예요. 올해는 이 기동대가 한 사람도 투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어요. 새빨간 거짓말 아니잖아? 봤지? 있잖아! 영상이. 황운하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왜 투입이 안 됐냐. 그 인터뷰를 했단 말이지. 이걸로 황운하 의원 내가 직업적 음모론자가 됐어. 들어보세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수가 마약 수사로 간 거예요. 사복을 입고. 정복 입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보이죠.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요 마약 그 용산에서 요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자. 대대적인 여기에 검거.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 뭐 광화문에서 뭐 그 집회 있다고 노총도 하는데. 집회나 무슨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경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게 이 지금 혼잡 상황에서 이런 압사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거기에 동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범정부적인 분위기 아니냐 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됐을 수 있죠. 대검에서 협조 요청이 오진 않았을까요 혹시? 이제 범정부적으로 했을 거예요.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범정부적인 뭐 추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경찰이 따라가게 돼 있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훌륭하신 한동훈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책 특권이 없잖아. 없지. 황운하 의원은 그래서 고소했잖아요. 자, 서울 경찰청이 실토했단 말이야. 질서 유지가 아닌 다른 쪽에 생각이 있었을 거다. 서울청장이 마약 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실제 이태원에 10개 팀 52명이 투입됐는데 마약만 용산, 동작, 강북, 광진에서 쭉 부르고 특히 마수대, 서울청 마약수사대예요. 서울청이 직접 사람을 보냅니다. 이태원은. 사고가 난 날이거든요, 이날이. 그런데 기동대는 한 명도 배치를 안 해. 그러니까 핵심은 이 마약수사팀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앞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대검에서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2022년 10월 6일이에요. 법사위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해.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 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뛰어들 것이고요. 결국은 마약 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한대잖아. 같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개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참사 이후에 한정권은
검찰은 마약 수사 현장에서 하는 팀이 아니라는 식의 또 얘기도 그렇지. 하고. 근데 자기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아니잖아.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걸 구상했잖아. 구상했죠. 실제로 실행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상해요. 나는 이 질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대검이 혹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을까요? 하고 내가 물어본 거야.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한테 혹은 국무회의에서 혹은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갔나? 그래서 왜 이거 물었는지 자기가 한 말을 근거로 한 건데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검찰총장이 원래 회의에서 여러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해서 합동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이것도 경찰이 포함된 얘기죠. 한 장관은 당일날 이태원에 그 마약 수사를 하라고 내가 시킨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회의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대통령도 강조하니까 경찰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다. 내가 그날 경찰을 거기 가라고 직접 지시한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접 공문으로 너 거기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권력이 어느 쪽으로 깃발을 드느냐. 붉은 깃발을 딱 들고 마약 이렇게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붉은 보자기를 본 황소처럼 그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3일 날 마약과 전쟁 각오하라 하고 대검에 지시를 해요.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나서 경찰의 날 21일 날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경찰의 날에 가서 직접 마약과 전쟁을 승리하라고 경찰한테 요구하고 지시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 레벨이었어요. 그 다음 10월 24일 날 한독수 국무총리하고 주례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26일 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당정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한다고. 마약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범정부 수사혁명을 총동원 하라고 그래요. 이틀 후에 10월 28일입니다. 아까 상당한 인력을 투입한 건 맞다라고 인정한 김강호 서울청장이 공문을 보내줘. 공문을 보냅니다.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 형사활동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요. 이게 사고 전날이에요. 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원래 용산서가 15명 배정한 것을 그 사고 전날 3배를 늘려 52명으로. 왜? 이틀 전에 당정이 수사역량을 총동원하라며. 그 전에는 대통령이 특단 대책을 마련하라며. 그 전에는 경찰의 날 가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 그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한다며. 검찰 많이 투입한다며. 서울청장이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 좀 전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 첫 번째 주에 밀집 지역의 대규모 입파 운집이 예상되면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안전하게가 나와야 그렇지. 되는데 바로 밑이 축제 젊은이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우려가 된다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까 황운하 의원이 말한 이게 국가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면 대규모 인파를 마약류 투입할 사범도 대규모로 모이겠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저는 첫 줄 보고 안전조치 취했나? 라고 보니까 그 다음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범정부적으로 마약과 전쟁 하라며. 서울청장이 그 말 안 들으면 항명이지. 직무유기고. 항명이죠. 그 말 들은 거야. 그래서 마약 수사대를 3배를 늘려서 투입한 거야. 26일 날 그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보면 당 쪽에서 정책위 의장, 정부에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강남역에는 매일 13만 명 왔다 갔다 해요. 라고 얘기한 바로 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역에 하루 그 다니는 인파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8천 명입니다. 근데 그건 평일에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다 모여서 그때 같이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면서 경찰청은 대응 방안을 당 측에 전달하고 식약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게 그날 당정협의의 결과예요. 그날 경찰, 검찰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회의했다니까? 26일 날? 그래서 그러고서 28일 날 이거 내려간 거예요. 윤희근 청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 회의 자리에. 서울경찰청장이 어떻게 여기 영향을 안 받아. 이런 기조 때문에 경찰 인력 배치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왜 음모론이냐고, 씨발. 그것도 직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는 전부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전반적으로 왜 이런 정책 결정을 했냐. 그때 그렇게 52명의 마약하고서 한 70명 정도를 사법경찰들을 배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마약을 때려잡읍시다 하고 결의결사 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인데? 그리고 이틀 후에 서울청장이 그럼 3배로 느려라고 지시를 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청장이 입건이 안 되는 겁니다. 용산 서장까지 입건되고 112 상황관리관 유미진 총경이 입건됐잖아요. 서울청장이 빠져요. 이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서울청장인데. 이 마약 수사팀을 대거 투입한 결정은 서울청장이 한 거예요. 이 문건이 서울청장 이름으로 내려온 문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고 서울청장한테는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윤희근 청장이 서울 확실히 집중해 이번에. 확실히 성과를 내야 돼 라는 얘기를 했겠어 안 했겠어 상식적으로.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경찰 기동대를 133명을 투입했어요. 아까 우리 동영상으로 본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33명이 투입됐다고. 이번엔 제로야. 제로. 투입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됐냐면 너는 1번 이 포인트에 서 있어. 2번 이 포인트에 서 있어. 4번이네, 딱 네. 4번. 세계 음식 문화거리. 그리고 4번이 사고 난대. 여기가 사고 난대요. 여기가. 4번. 아까 본 동영상은 요 지점이에요. 사람을 고정으로 세웠다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유동도 뒀어.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근데 왜 이번에 안 했냐는 거야. 자, 한 발짝을 더 들어가면은 요 마수대 있잖아요. 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 직전에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 마약 단속 나갑니다라고 당시 동행하던 기자들에게 통보를 해요. 10시 6분에. 사고 일어나기 9분 전이지. 그리고 10시 52분이면 사고 나가 40분 지난 다음이죠. 현장에 인파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포기를 못했어요. 마약 단속 포기를 못했다고. 인파 문제 해결한 후에 나간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게 11시 33분이에요. 마약 사범을 줍는데 굉장히 집중했고 그게 중요한 임무였던 거예요. 그때 동행했던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건 JTBC고. 취재진은 어젯밤 성범죄와 마약을 단속하는 경찰과 동행 취재를 하기 위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여서 이태원 주변 골목 상황까지 지켜볼 여력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137명 중 경비 및 안전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인력은 없었고 경찰은 밤 10시쯤엔 30분 뒤부터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자단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비를 담당하는 대규모 경찰 인력은 이태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헬로윈을 앞둔 주말이라서 경찰의 업소 단속을 동행 취재하기 위해서 밤 8시쯤부터 이제 여러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단속 예정지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 바로 위쪽인 세계 음식거리였는데요. 경찰은 당초 예정했던 이태원 마약 단속을 결국 취소한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게 다 동행했던 기자들이 사고 직후에 자사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안 났으면 다음날 뉴스 쫙 깔리는 거지. 막 잡혀가는 사람들 나오고 숨고. 근데 TV조선에서 동행했던 기자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단속 예정지가 세계 음식거리였다는 거야. 세계 음식거리가 사고 난 거기거든요. 거기가 제일 이른바 핫플이에요. 요 거리를 단속하려고 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투입됐냐? 원래 그 지역은 용산서가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용산서는 딴 데로 보내고 동작서, 강북서, 광진서는 딴 데로 보내고 서울청 마수대가 직접 그 사고 난 지역 거기를 담당하기 위해서 투입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용산서가 관할서인데 이태원 파출소 부근엔 뭐 없어요.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 광수대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서울청. 광수대 마수 1개 2팀, 마수 2개 2팀. 야, 니네는 저쪽으로 가 있어. 그렇지. 실적은 우리 거. 이거잖아. 서울 본청에서 용산서에서는 15명 배정했는데 아니야,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사고 전날 50명 배정해 그 중에서도 방송국 기자들과 동행해서 단속이 일제히 이루어질 지역은 서울청이 담당하는 그러니까 중심이 용산서가 아니라 서울청이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서울청이라니까요. 서울청이 서울청이 이끄는 중심이에요. 그날 마약 단속의 중심은 서울청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 6명 입건에서 서울청장이 빠진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의사결정을 하고 인력 배치하고 한 거 다 서울청에서 했잖아요. 근데 서울청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딱 취임하자마자 야 이준석 유튜브 본다니까 구속된다는데 왜 수사 제대로 안 해? 라는 얘기를 첫 간부에서 했던 사람이고요. 장차연에서 그 출근하기 그 투쟁하는 거 지구 끝까지 가서 반드시 체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JTBC 기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마약에 집중을 하느라고 안전관리 소홀한 것 같다. 직업적 음모론자세. 기자가 먼저 그 얘기를 했는데 같은 취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출발은 검찰 조직이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마약으로 가자.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예요. 그게 결국은 대통령 입을 통해서 경찰의 날 가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당정 협의회 가고 거기에 경찰청장 참여하고 범정부적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틀날 서울청장이 야 이태원에서 요거리는 서울청 마스터가 직접 가서 해. 그리고 거기 방송국에 붙은 거 아니에요. 자 마약 수사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됐어. 반면 기동대는 투입이 안 됐어. 우선순위가 누가 봐도 바뀌었잖아. 현장에 있었던 뭐 용산서장이나 심지어 최선범 용산 소방서장까지 입건을 했던 이유는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건 단절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음모론자가 되는 거고 그럼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지.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경비, 안전 업무를 소홀히 했다. 여기까지의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여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날 고발을 시켜버린 거야. 저 새끼 고발됐네 저 말하다가 그럼 나도 입 다물어야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말을 못해 씨발. 이게 쭉 흐름이 일관되게 있는데 그래서 대규모로 마약 수사대를 투입한 게 맞잖아. 그리고 기동에서 투입 안 한 것도 맞잖아. 우선순위가 결과적으로 바뀌었잖아. 왜 나를 고발하시오? 진짜 음모론이 되려면은 내년에는 이태원에서 헬로윈데이 축제는 없죠. 추모해야 되는 날 거기서 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헬로윈데이가 없어지기를 바랬다. 이런 게 음모론이야. 이런 게 음모론이에요. 지금까지 이 얘기는 음모론이 아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대검을 거론한 게 걸린 것 같은데 대검에서 혹시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한동훈 장관이 그 10월 6일 한 말이 있잖아. 검찰만 투입하겠다고 말했으면 내가 질문 안 했다니까? 검찰과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잖아.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마약 관련 얘기 그때 처음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 전에 검찰청법하고 그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아니 마약하고 조폭도 수사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법사위에서 마약 얘기를 한 거 그때 처음이거든. 그리고 26일 날 당정 협의할 때 윤익은 청장이 갔고 이노공 차관이 법무부 차관이 직접 참석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4개 청에다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그 당정 협의의 결과로 나와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래 세대를 마약으로부터 구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계속 강조를 해요. 청년들 때려잡겠다는 얘기야. 20대, 10대가 이날 주로 잡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대까지 침투한 마약 이런 기사가 막 나왔겠지. 10대 주부, 교사, 공무원, 대기업 직원 이런 단속을 나갈 때는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고 있던 대상. 그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혹은 흡입하는 현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